18년 전 일어난 한 교통사고가 어떻게 세 가족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는지, 그리고 복수를 꿈꾸던 한 어머니가 어떻게 용서를 배우게 되었는지 믿기 어렵지만 실제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지영 씨는 현재 50세, 서울 강남구에 살고 있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에는 18년 동안 아물지 않은 상처가 있었죠. 바로 7살 아들 준호를 교통사고로 잃은 것이었습니다. 이야기는 18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2006년 가을, 지영 씨는 남편 최민석 씨와 함께 7살 아들 준호를 키우며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어요. 준호는 정말 똑똑하고 사랑스러운 아이였다고 합니다. 그 운명의 날은 토요일 오후였어요. 지영 씨는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 준호를 돌보고 있었는데 마침 친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로 중요한 통화를 하고 있었고요. 잠깐만 기다려, 준호야. 엄마가 전화 좀 받고 잠깐 기다려. 지영 씨가 전화 통화에 집중하고 있는 사이 준호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있었어요. 그런데 공이 놀이터 밖으로 굴러나가자 준호는 당연하게도 공을 쫓아 도로로 뛰어나갔습니다. 그 순간 속도를 줄이지 않고 달려오던 검은색 BMW가 준호를 그대로 받았어요. 지영 씨는 뒤늦게 상황을 파악하고 비명을 질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준호는 피투성이가 된 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었고 BMW는 그대로 도주했어요. 119가 출동했고 준호는 응급실로 이송됐습니다. 의사들은 심각한 뇌출혈과 다발성 골절이라고 했어요. 수술을 받았지만 의식불명 상태가 계속됐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뺑소니 범인이 잡혔다는 소식이었어요. 경찰은 사고 3일 후 용의자를 체포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2살 대학생 김모 씨, 음주운전으로 준호를 친 후 도주했다는 것이었죠. 지영 씨 부부는 법정에서 그 젊은 남성과 마주했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며 사죄했고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준호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어요. 3개월 동안 의식불명이 지속됐고 의사들은 결국 가족들에게 힘든 선택을 요구했습니다. 뇌사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생명유지장치를 계속 유지하실지 결정해 주세요. 지영 씨와 민석 씨는 며칠 밤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결국 아이를 보내주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고통받게 할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장례식은 조용히 치러졌어요. 하지만 그날부터 지영 씨 부부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이 망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원망했거든요. 왜 아이를 제대로 보지 않았느냐고, 왜 전화를 그때 받았느냐고. 세월이 흘러 2024년 12월, 지영 씨의 남편 민석 씨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장례식이 거의 끝나갈 무렵, 낯선 남성이 나타났어요. 정장을 입은 중년 남성이었는데 자신을 박철수 변호사라고 소개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인과 특별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부인께 꼭 전해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요. 박 변호사는 두꺼운 서류 봉투를 내밀며 말했어요. 최민석 선생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부탁하신 일입니다. 18년 전 아드님 준호 군에 관한 진실을 알려드리라고 하셨어요. 지영 씨는 깜짝 놀랐어요. 18년이 지난 지금 무슨 진실이 더 있다는 걸까요? 박 변호사가 꺼낸 첫 번째 서류는
사설탐정 보고서였어요. 민석 씨가 15년 동안 사설탐정을 고용해서 그날의 진실을 조사했다는 거였어요. 사실 그날 준호군을 친 진짜 범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박 변호사가 보여준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CCTV 영상 분석 결과 실제로 준호를 친 차량은 검은색 BMW가 맞았지만 운전자는 22살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진짜 운전자는 28세 여성 강혜진이었어요. 강대윤 회장의 딸이죠. 강대윤 회장. 당시 한국 재계 10위 안에 드는 대기업 총수였어요. 그의 딸 강혜진이 음주운전으로 준호를 친 후 아버지의 힘으로 모든 것을 조작했다는 거였죠.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지영 씨가 물었어요. 돈의 힘입니다. 그 대학생에게 천문학적인 돈을 주고 죄를 뒤집어 쓰게 했어요. 그 학생의 집안이 매우 가난했거든요. 5억 원을 주면서 3년만 감옥에 있으면 된다고 꼬셨던 거죠. 지영 씨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어요. 18년 동안 엉뚱한 사람을 원망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하지만 박 변호사의 폭탄 발언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준호 군은 죽지 않았습니다. 지영 씨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뭔 소리예요? 제가 직접 장례식을. 부인이 생명유지장치를 포기한 바로 그날 준호 군이 의식을 되찾았어요. 의료진도 놀랄 정도의 기적이었죠. 하지만 강 회장이 병원을 매수해서 이 사실을 숨겼습니다. 박 변호사는 계속 설명했어요. 준호는 깨어났지만 심각한 기억상실증에 걸렸다고요. 자신이 누군지, 부모가 누군지 전혀 기억하지 못했어요. 강 회장은 죄책감도 있었지만 동시에 이 상황을 이용했습니다. 준호 군을 자신의 양아들로 입양해서 해외로 데려갔어요. 그리고 부인께는 아드님이 뇌사 상태에서 결국 사망했다고 거짓 보고를 한 거죠. 그럼 제가 장례식을 치를 때 준호는 이미 스위스에 있었어요. 강 회장의 양아들 강준호라는 새로운 신분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지영 씨는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18년 동안 자신이 죽은 줄로만 알고 있던 아들이 살아있었다니. 박 변보사는 마지막으로 최근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25세 청년의 모습이었는데 7살 준호와 닮은 얼굴이 확실했어요. 3개월 전에 촬영된 사진입니다. 준호 군은 현재 스위스에서 사업을 하고 있어요. 물론 자신의 과거는 전혀 모르고 있고 강혜진을 친어머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영 씨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분노와 기쁨 그리고 절망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아들이 살아있다는 기쁨보다는 18년 동안 자신을 속이고 아들을 빼앗아간 강혜진에 대한 분노가 더 컸어요. 그래서 지영 씨는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강혜진을 똑같이 고통스럽게 만들어주겠다고 다짐했어요. 먼저 자신의 외모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성형수술까지 받으면서 김유진이라는 가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강혜진이 운영하는 미디어 그룹의 투자 상담사로 입사했습니다. 강혜진은 현재 미디어 그룹의 대표로 일하고 있었어요. 결혼도 했고 2아이의 엄마였죠. 겉으로 보기에는 성공한 여성이었지만 지영 씨는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이었어요. 지영 씨는 6개월 동안 완벽하게 연기했어요. 강혜진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드디어 기회가 왔습니다.
김유진 씨, 이번에 스위스 출장을 함께 가주실 수 있나요? 강혜진이 물었어요. 지영 씨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무슨 일로 스위스에 가시는 건가요?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사실, 제가 돌보고 있는 아들이 있거든요. 양아들이지만 저에게는 친아들 같은 존재예요. 강혜진의 목소리에는 애정이 묻어 있었어요. 18년 전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이 되었던 아이였어요. 당시 저희 아버지가 그 아이를 치료해 주기로 했죠. 아이의 부모는 뇌사 상태라고 듣고 생명유지장치를 포기했는데 기적적으로 의식을 되찾았거든요. 하지만 기억을 완전히 잃어서 지영 씨는 분노로 주먹을 꽉 쥐었어요. 강혜진이 마치 자신이 은혜를 베푼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가 이제 한국에 오고 싶어 해서 이번에 데려올 생각이에요.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을 때 지영 씨의 마음은 복잡했어요. 곧 18년 만에 아들을 만나게 된다는 생각에 기쁨과 동시에 두려움이 밀려왔거든요. 강혜진이 데려간 곳은 고급 요양원이었어요. 그리고 멀리서 한 청년이 뛰어오고 있었어요. 엄마. 그 순간 지영 씨의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분명히 자신의 아들 준호였거든요. 18년이 지났지만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준호는 강혜진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어요. 자신의 진짜 엄마가 바로 옆에 서 있는 줄도 모른 채 준호야, 늦어서 미안해. 이분은 김유진 씨야. 엄마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지. 준호가 지영 씨를 보는 순간 묘한 느낌이 든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서 본 것 같은데요? 지영 씨는 울음을 참느라 목소리가 떨렸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지영 씨는 혼자 울었어요. 18년 만에 본 아들이 자신을 전혀 알아보지 못한다는 사실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다음 날 지영 씨는 준호와 단둘이 대화할 기회를 만들었어요. 강혜진이 일 때문에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였죠. 준호야. 지영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제 이름을 어떻게 강혜진 엄마만 그렇게 부르는데요? 아, 미안해요. 강 대표님께서 그렇게 부르셔서 신기해요. 목소리가 제가 어릴 때 꿈에서 자주 들었던 목소리와 똑같거든요. 지영 씨의 가슴이 뛰었어요. 어떤 꿈이었어요? 놀이터에서 저를 부르는 여자분. 준호야, 위험해. 라고 소리치시는. 근데 그분 얼굴은 항상 흐릿해서 잘 안 보여요. 지영 씨는 울음이 터질 것 같았어요. 준호가 사고 직전의 기억을 꿈으로나마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지영 씨의 목에 걸린 작은 곰돌이 펜던트를 준호가 봤어요. 그 목걸이. 꿈에서 그 여자분도 똑같은 걸 하고 계셨어요. 지영 씨가 목걸이를 풀어서 보여주자 준호가 갑자기 머리를 감싸며 비명을 질렀어요. 아, 머리가. 그 순간 18년 동안 잠들어 있던 기억들이 조각조각 되살아나기 시작했어요. 엄마, 엄마야? 준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영 씨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준호야, 엄마야, 내가 엄마야. 18년 만에 모자가 서로를 알아보고 껴안았어요. 두 사람 모두 울고 있었죠. 기억나요. 놀이터에서 공이 굴러가서 그때 차가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를 제대로 못 지켜줘서. 그런데 바로 그때 강혜진이 들어왔어요. 준호야, 뭔 일이야? 울음소리가. 그리고 상황을 파악한 강혜진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설마, 김유진 씨가 아니라 한지영이에요. 지영 씨가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최준호의 엄마 한지영이에요. 강혜진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18년 동안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이었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둘 사이에서 혼란스러워했어요. 저는 도대체 뭐예요?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인가요? 그날 밤 세 사람은 호텔에서 밤새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혜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18년 전 그날 제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어요. 그리고 준호를 쳤고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지영 씨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준호를 위해 참았어요. 아버지가 모든 걸 조작했어요. 다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하지만 준호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정말 기뻤어요. 그리고 죄책감에 더 잘해주려고 했어요. 준호가 말했어요. 두 분 다 제게는 엄마예요. 낳아주신 엄마 그리고 18년 동안 키워주신 엄마. 하지만 이제 저는 제가 누구인지 알고 싶어요. 지영 씨가 강혜진을 바라봤어요. 그 순간 복수보다는 아들의 행복이 더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야, 엄마는 두 분 다 용서할게. 2년이 지난 지금 준호는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지영 씨와 함께 살면서 잃어버린 시간을 조금씩 채워가고 있죠. 그리고 매주 강혜진과도 만나고 있어요. 이제 강혜진은 혜진 엄마라고 부르며 여전히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지영 씨와 강혜진이 함께 새희망 재단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유가족들을 돕는 재단이죠. 처음에는 복수하려고 했어요. 지영 씨가 말했어요. 하지만 아들을 되찾고 나니 복수보다는 용서가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준호도 말했어요. 저에게는 이제 두 개의 사랑이 있어요. 저를 낳아준 사랑과 저를 키워준 사랑. 그리고 알았어요. 진정한 가족은 핏줄보다는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 지영 씨는 마지막에 이런 말을 했어요. 18년 동안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하며 살았는데 알고 보니 누군가 다른 사람이 더 잘 키워주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화가 났지만 이제는 오히려 감사해요. 제가 못해준 사랑을 대신 해줬으니까요. 그리고 강혜진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18년 전 제가 저지른 실수로 많은 사람들이 아팠어요. 하지만 준호를 키우면서 진정한 사랑이 뭔지 배웠어요. 이제라도 진실을 말할 수 있어서 다행이에요. 현재 준호는 두 엄마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아이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사회복지학과에 편입했다고 하네요. 세 사람이 함께 만든 새희망 재단은 지금도 많은 가족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어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했던 이야기가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다음에도 더 놀라운 실화로 찾아뵙겠습니다.